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일을 위하여라는 팀의 1호 학번 법학부 노영인, 국제어문학부 1구 학번 이승희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재인 정부 남북 관계 쟁점 분석을 통해 정파적 언론의 뉴스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구 목적은 모든 정부에 걸쳐서 한반도 평화, 즉 통일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대북 연구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저희는 연구 주제와 그 연구 방법을 삼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단어 빈도 분석과 군집 분석 두 가지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박철수님의 연구를 보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북한 관련 뉴스를 기간으로 구분하여서 이제 기본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에서 착안하여 문재인 정권을 평화조성 이전기, 평화조성기, 평화조성 침묵기, 그리고 평화경색기를 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박종민님의 논문을 보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언론 보도, 그 정서적 표현과 언어적 강도, 긍정 또는 부정적 언어 사용 빈도를 비교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였는데 저희도 이 비교를 가지고 착안하여 또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연혁은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정책을 모두 반문교사 삼아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승현님의 논문과 또 구가부님의 논문을 참고하여 저희 이 정부가 어떻게 남북 관계를 맺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여러 가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이 있었고 그 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과 함께 참여하면서 남북 개선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판문점 선언 등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통일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가 2020년, 2021년에 돌아오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핵시설이 다시 가동되고 또 탄도미사일이 두 발이 발사되는 등 현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지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설계 및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이제 비카인즈라는 사이트를 통해 북한, 북핵, 비핵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017년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현재는 아니지만 2021년 8월 31일까지의 뉴스 기사를 이제 보수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가지고 그리고 진보 언론 한겨레 경향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분석 방법은 데이터 전처리, 단어 빈도 분석, 군집 분석을 통하여 이제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 단어 빈도 분석 결과에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의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진보 언론에서는 미국, 문재인이 자주 언급되었고 보수 언론은 진보 언론에 비하여 트럼프나 김정은이 빈번하게 이제 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많은 빈도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위하여 단어 빈도 분석 결과를 1위에서 50위까지 저희가 뽑았는데요. 그곳에서는 이제 군사적 분야에 관련된 핵은 모든 언론 구간에서 이제 등장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다 높은 빈도수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체 등은 이제 평화조성 이전기에서 진보 언론의 언급이 더 많았지만 평화조성기의 진보 언론 분석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보수 언론에서는 36위로 탄도미사일이 나타났습니다. 평화조성 침묵기 3구간 그리고 평화경색기 4구간에선 모두 보수 언론이 진보 언론보다 높은 빈도수로 해당 단어들을 언급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대북 제재는 모든 구간에서 걸쳐 빈번하게 언급되었는데 평화조성기 그리고 평화조성 침묵기, 평화경색기
4구간까지 진보 언론에서는 각기 계속 28위, 18위, 19위에 위치한 반면 보수 언론은 6위, 7위, 18위에 위치하였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 구간부터 등장한 비핵화는 보수 언론보다 진보 언론이 더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정상회담, 회담, 싱가포르, 평양, 하노이, 판문점, 선언은 보수 언론에 비하여 진보 언론에서 더 많은 다양한 단어가 높은 빈도수로 등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군집 분석 결과인데요. 이제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의 정파적 언론의 뉴스 기사 제목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 지역, 국가, 정상, 장관, 외교, 안보, 회담, 정치, 기류, 경제, 문화, 기타 이렇게 총 8가지 큰 군집으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먼저 외교 안보 분야에서 특히 평화 경색기의 보수 언론은 위협으로 인식하는 키워드가 좀 더 다양한 의제가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 등인데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시신, 아들, 유족, 형, 해경 등이 나타남을 볼 수 있고 좀 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 강력한 위협 요소로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 분야에서 진보 언론은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보수 언론에서는 평창올림픽만 나타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언인데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 제언입니다. 저희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통일 문화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있음을 설명 먼저 하였고요. 첫 번째 북한 지역 탐방 서비스 한반도 통합 도시인 개성을 저희가 런칭하는 그러한 메타버스를 제안합니다.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내세워 유네스코 역사 도시로 선정된 개성을 가상세계에서 체험, 탐방하여 남한 및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 개성을 한반도의 통합도시로서 인지하는 것을 저희는 먼저 한반도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장치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성 역사 유적 지구라 불리는 12개의 유적군을 탐방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들이 나타나면 구현되면 함께 그들과 정보를 습득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런 사건들 또 그리고 퀴즈를 통해 지식을 확인하고 퀴즈 점수에 따라서 활동한 리워드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한반도 한민족에 대한 그런 결성을 위해 그것을 강조하며 제언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한 대화 시뮬레이션인데요. 라이프 로깅과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그들의 가치관, 신념, 발언, 생각들이 담긴 데이터를 구현하여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들의 지식과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민교육 또 통일교육 그것을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퀴즈를 또 풀었을 때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하여서 좀 더 문화적인 접근을 한다면 메타버스라는 좋은 플랫폼을 저희는 생각을 하였고 다가온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정말 한 민족 간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좀 더 개발하고 또 그것에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